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제 요 며칠 동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굉장히 붐볐습니다. 한 이틀 동안은 제가 이제 연북겔이라는 그 DC 갤러리들의, 들과 이제 그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 DC 갤러들하고 논쟁의 핵심은 저는 이제 그 북한 사이트에 함부로 접속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그 DC 인사이드 갤러들의 주장은 그거는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기네들이 국정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는 누구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거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니, 제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북한 사이트에 마구 접속을 해도, 그리고 북한 트위터에 팔로우를 해도 그게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제가 그러면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기어이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그걸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헤럴드 기자님께서, 헤럴드 최정호 기자님이 왜곡 기사를 쓰셨어요.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했다는 사람이 저한테 종북주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본인이 북한 방송을 매일 듣고 북한 신문을, 노동신문을 매일 읽고, 그것도 프록시 설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주체사상을 읽는다. 그런 분이 지금, 자신들이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나는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제가 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기사를 쓰셨어요? 망치부인의 종북주의가 아니라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이 북한의 사상을 읽고 북한의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북한 사이트를 자주 왕래하는 것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헤럴드 기자님께서 기사를 정정하셔야 됩니다. 헤럴드 경제 최정호 기자님,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운영한 신문이에요. 이 헤럴드 경제가 지금은 이제 대표가 바뀌었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운영했던 신문이죠. 이 신문에서, 잠시만요. 신랑이에요, 신랑.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좀 어디 좀 가자고. 제가요, 오늘 저녁에 어디 좀 갔다가 오고, 오늘 방송은, 오늘 밤 10시 방송을 지금 땡겨서 하고요. 오늘 밤 10시 방송을 지금 땡겨서 하고, 나머지는 이따 밤에 11시에, 11시에 다시 할게요. 연북 갤러리는 강퇴예요. 왜 강퇴냐 하면, 북한 찬양 사이트의 접속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들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찬양 사이트 접속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연북겔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국가 전복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방 출입 금지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연북겔 만세 또는 연북겔에서 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방송 시청 자격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북한 찬양 사이트에 예, 종종 그것도 국가에서 막아놓은 거를 불법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 저는 저의 이 그 반복 감정에 의하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연북길 나가주세요. 예. 연북길 나가주세요. 예. 그 저기 밖에 돌아다니다가 망치를 조심하라는 분 님도 나가주세요. 예. 그 연북길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 북한 찬양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고 도서관에서 북한 사상을 읽고 북한 방송 그 다음에 북한 방송을 뭐 프록시를 변경해서 듣는데 인터넷에서 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다 뭐 노동신문을 매일 본다는 그런 사람들이 연북겔이에요. 예, 와가지고 지금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헤럴드 최정호 기자님은요, 분명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셨어요. 예. 저는 제가 주장한 바가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자,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 보셨죠? 예. 망치부인 방송 보셨죠? 제가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보신 분? 예.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저의 주장 보신 분? 예. 다들 보셨죠? 예. 근데 연북겔에서 와서 예. 연북겔에서 와가지고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 보신 분? 예. 예. 북한 연북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 찬양 사이트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보신 분? 예.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럴드 최정호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 아주 기가 막혀요. 예. 아니 도대체가 말입니다. 이 헤럴드 앞으로 여러분들 이 헤럴드 최정호 기자님이 쓰시는 기사에 대해서는요. 한풀 꺾고 들어가 주세요. 아, 이분이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분이구나. 네. 여러분, 우리 지금 본 사람이 1,500명이에요. 예. 본 사람이 1,500명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머,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말이죠. 네. 북한 대 DC 페인 전투. 국내 인터넷 보수 대 진보 싸움 번지나. 근데 제가 여기서 보수예요, 진보예요? 예. 여러분 제가요. 이 국내 인터넷 보수 대 진보 싸움이라는데 제가 여기서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예. 저는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건 국보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보수인 거죠, 여기서. 예. 저는 여기서 지금 보수가 되는 거죠? 예. DC 페인들의 북한 인터넷 선전 매체 공격이 국내외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DC 페인들의 공격의 화살이 이번에는 국내에 종북 세력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했다. 네티즌 대 북한 싸움이 네티즌 간 진보와 보수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 자, 여기서 종북 세력들에게라는 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의 사상을 도서관에서 읽고 북한 방송을 보고 노동신문을 읽고 북한 사이트에 종종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말 안 해. 근데 이제 10일 DC 인사이드 연평도 북괴도발 갤러리에서는 망치부인과 연북갤러 사이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단연 화제가 됐다. 까지도 인정. 화제가 됐대요. 고마워요. 화제가 됐다. 망치부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정치방송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 시의원 부인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넘어가요. 예, 천안함 사건은, 자, 요 부분부터가 그 왜곡 기사죠. 좌초를 북한에게 덮어씌운 남한 정부의 음모다. 자, 좌초를, 여기까진 맞아요. 그죠? 그런데, 북한에게 덮어씌웠다. 라고 제가 주장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망치부인이 천안함 방송을 쭉 하면서 좌초를 까지는 인정해요. 이건 좌초사고다 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북한에게 덮어씌운
남한 정부의 음모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분? 예. 제가 그 좌초사고를, 이 좌초사고까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걸 북한에게 덮어씌운 남한 정부의 음모다 라고 주장한 거 들어보신 분? 알 거 없어. 언제 그랬어요? 예. 언제 그랬어요? 별의 밤 언제 그랬어요? 지금 님들 망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다는 사람들 증거 자료를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정부에서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받았다면 북한이 공격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의 음모다 라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도리어 우리 방송에서 남한 정부의 음모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강퇴시켰습니다. 그거 보신 분? 예. 망치부인 방송에서 남한 정부의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망치부인이 강퇴하는 거 보신 분?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여기 증인들 나오고 있지요? 네. 지금 망치부인이요, 남한 정부의 음모론 떠든 사람들 그거 다 강퇴시켰거든요.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게시판 보고 계시죠? 네. 망치부인은 단 한 번도 남한 정부의 음모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모자란 판단이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죠. 예. 남한 정권이 이 사건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예.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남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음모를 꾸몄다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여기 첫 번째 허위사실, 예. 두 번째, 연평도 도발은 남한의 북침에 대응한 북한의 자위권 행사다. 자, 남한의 북침에 대한 북한의 자위권 행사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 있나요? 여러분, 제가요,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남한의 북침이다. 예. 그 다음에 북한의 자위권 행사다.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이런 표현, 자위권 행사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허위사실이죠. 예. 서해 5도 지역은 우리 정부가 NLL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NLL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현행 국제법상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한다. 예. 여러분 고등학교 한국 지리에 가서 보시면요. 영해란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를 국제법상 영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이 국제법상 이 12해리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 NLL이 충돌을 해요. 왜냐하면 연평도가 그 북한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안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제법상 해안선의 12해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서 경계선을 확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휴전협정에는 서해 5도가 우리나라 땅이다까지는 돼 있지만 그 해안 경계선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도발 중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노무현 정부하고 김정일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서해 평화특구로 가자라고 논의했던 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주장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연평도 도발이 남한의 북침에 대한 북한의 자위권 행사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그거 주장하는 거 보신 분? 예. 남한의 북침이라는 표현. 예. 그 다음에 북한의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 했다라는 거 보신 분? 없죠? 예.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남한의 북침에 대한 북한의 자위권 행사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것 또한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두 번째. 예. 자, 이런 논조의 발언을 공공연히 방송에, 자, 망치부인의 논조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거를 피해가고 있는데요. 예. 망치부인이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어떻게 북침이란 말을 써? 예.
정말 미친놈들이죠. 네. 그 다음에 평소에 네티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자, 여러분, 예, 도대체 이 네티즌 누구예요? 연북계? 지금 북한의 사상을 도서관에서 읽고 그 플럭시 설정을 변경해가지고 그 북한 방송을 매일 듣고 노동신문을 매일 본다는 연북계?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곱지 않게 보는 거 나는 반가워. 북한의 사상을 도서관에서 읽고 북한 방송을 프록시 변경을 해서 듣고 노동신문을 매일 읽는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 나는 고맙다니까. 나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고.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다 그래? 그 참 어이가 없지요. 예. 그 다음 망치부인은 지난 주말 다시 연평결에 북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해킹에 대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며 비난했고, 보다 못한 DC페인들이 논리 싸움을 통해 사실상 망치부인의 항복을 받아냈다. 자, 이 부분에서 망치부인이 해킹 자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랬습니까? 접속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예? 여러분, 망치부인이요, 해킹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그 접속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 바보 같은 새끼들은 해킹은 다른 법 위반이죠. 그죠? 해킹이라는 건 다른 법 위반이야. 남북 교류, 어저께 얘기한 사람에 의하면 교류협력법 위반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러나 망치부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한 건 우리 민족끼리의 접속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그랬는데 지금 뭔 뻘소리입니까? 이 기자님은요, 한글 떼긴 떼신 거예요? 아니면 청력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망치부인이 해킹이 국보법 위반이라 그랬어요? 해킹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저는 해킹이 국보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들이 연북계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그 해킹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해킹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 측면에서, 예,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화의 대상을 모욕하는 행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이트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요. 아니, 망치부인이 무슨 북한을 좋아해? 에? 예. 망치부인이 언제 지금 북한을 좋아했어? 지금 우리 얘 누구니? 예, 망치부인더러 북한을 좋아한다고 쓰고 있는 애가 있어요. 쟤 좀 내보내주세요. 나는요, 이제까지 북한 관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솔직히 우리 민족끼리인지 뭔지 거기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는 노동신문 사이트를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북한 방송을 프록시 설정 변경해서 듣는다는 얘기도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내가 무슨 북한을 좋아하니? 내가 무슨 북한을 좋아해? 정말 미친놈들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요, 해명이 아니라 항의하는 거예요. 예, 해명이 아니라 항의입니다. 제가 헤럴드 경제 정치부에 조동석 기자님한테 분명히 이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전했고, 최정호 기자한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제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 없어요. 예. 오늘 안에 전화가 없다면, 헤럴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안에 전화가 없다면 이것도 저의 변호사하고 또 상담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심각한 왜곡이죠. 아니, 도대체 북한의 사상을 보고 북한의 방송을 듣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읽는다는 아이들이 북한 찬양 사이트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서 싸우다가 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시나. 시부지우님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건 변호사하고 상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결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던 연부 갤러로 추정된 한 네티즌은 망치 부인의 방송에 참여, 그의 종북주의적 사고와 평소에 반대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편협한 태도를 비판했다. 여러분 볼 때 저하고 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하고 누가 종북주의예요? 여러분 지금 그 북한 찬양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고 도서관에서 북한의 사상을 읽고 북한 방송 듣고 노동신문을 읽는다는 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과 그러면 그거 국본법 위반이라는 저와 둘 중에 누가 종북주의입니까? 예? 둘 중에 누가 종북주의예요?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주체를 바꿔? 종북주의적 사고와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종북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 저한테 지금 종북주의를 비판했습니까? 둘 중에 누가 종북주의? 아니 종북주의라는 게 북한을 막 따르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본방이 풀방이에요. 제가 중계방 갑니다. 예. 자, 본방은 이제 한 550명 선으로 유지해 주세요. 예. 아우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네. 난 정말, 예, 시부지우님 고맙고요. 또 지금 강태자가 누구지? 예, 예. 예. 네. 일단 저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리면서, 네.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길을 걷다 멍하니 너를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에바보처럼 여러분 망치 부인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예, 중계방으로 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망치 부인이 해킹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안 했어요? 해킹 자체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이고, 예, 그리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예, 해킹은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이고, 나는 아예 해킹 자체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안 했고요. 도리어 북한 접속 문제, 북한 사이트에 종종 접속한다. 예, 중계방은요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체사상의 창시자가 국립묘지에 누워있고 북한 사상 사이트에 북한 찬양 사이트에 종종 간다는 연부 갤러리들,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망치 부인. 둘 중에 누가 종북주의지?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님. 감사합니다.
아니, 헤럴드 최정호 기자님, 전화를 하시라고요. 예? 헤럴드 최정호 기자님,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전화를 안 하십니까? 잠적하신 거예요? 본인이 기사를 썼을 때 책임을 지셔야지요. 예. 전화기 들고 한참 서서 널 생각하네 바보처럼 안개처럼 사라져간 다시 모든 지난 날 함께한 추억 모두 흘려보낼게 널 잊어야 해 힘들어도 널 지워야 해 기억 속에서 아니, 사람이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도대체 누가 종북주의냐고요. 예.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는 김용석 시의원과 망치부인, 우리가 종북주의자입니까? 예? 본방다님, 저는 해킹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저는 해킹한 거엔 관심도 없고요. 북한 사이트에 종종 접속하는 게 불법이란 얘기예요, 지금. 예. 아니, 난 정말, 예. 님,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런 사이트에,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님들의 주장이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북한에게 이롭습니까? 예. 저는 해킹에 대해서는요, 원래 해킹이라는 게, 여러분, 해킹, 우리나라 현행법상 해킹이라는 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예. 이 해킹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행법상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해킹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단체나 회사나 해킹을 하면, 그거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이트를 해킹하면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네. 해킹은 불법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해킹에 대해서는 더 말도 안 했다니까.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예.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해킹은 불법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어느 사이트를 해킹했다라는 거는, 이게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는 해킹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 망치 부인이 주장한 국가보안법 위반, 지금 김용석 시의원의 블로그에도 북한 사이트에 접속한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해킹을 지금 강조한 게 아니라, 해킹은, 아니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삼성 반대운동한 사람이 삼성전자 해킹해도 돼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쌩까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예, 그 네티즌들이 삼성전자 해킹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모든 사이트에 해킹은 제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예. 해킹도 불법입니다. 예. 북한을 해킹하는 건 합법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북한을 해킹하는 건 합법이다라는 법안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몰랐어요. 우리나라 법 중에 북한을 해킹하는 건 합법이다. 북한은 해킹해도 된다. 해킹은 불법이지만 북한 사이트를 해킹하는 건 괜찮다라는 법조항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북한 사이트를 해킹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뭐예요? 북한 사이트는 해킹해도 합법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대가 적이라서 괜찮다. 그 얘기는 어디 나오죠? 관계법령이 뭔가요? 예. 그 관계법령이 뭐죠? 왜 규정이 필요 없어요? 규정이 필요 없다는 근거는 뭘까요? 네,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 제가 일단 우리 지금 중계방에 들어와가지고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거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관계법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을 해킹한 거는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저는 주제가 아니에요. 다만 해킹이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지금 남북이 대화를 하는 모드인데 예. 지금 주변국들도 전부 다 남북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만나야 될 북한의 정상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해킹을 한 것이 과연 지금 정세에 국익이 도움이 되느냐? 질문을 했죠? 그죠? 보신 분? 왜 망부 조까? 자, 망치 부인이, 해킹에 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남북이 대화해야 된다고 6개 나라가 다 주장하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는 북한의 정상을 모욕하는 해킹 행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 물어봤죠. 제가 그거 물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해킹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자, 망치 부인이나 김용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예. 저 망치 부인요. 저는 해킹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거 왜곡한 거죠? 예. 님, 걱정하는 거하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해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어이구, 참 위험한 사람이네. 예. 지금 북한 애들이 대화 좀 하자고 빌고 있는, 해킹이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우리 본방단님. 본방단님. 제가 질문할게요. 해킹이라는 말이, 예, 해킹.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해킹이라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해킹은 불법이지요? 그죠? 근데 북한 사이트에 대한 해킹. 저는 이 해킹이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이트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이면 이게 지금 불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북한 사이트 해킹 자체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해킹이 불법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한 적 없습니다. 단정지어 말한 적 없어요. 다만 북한에 대한 해킹이, 북한 사이트 해킹이 남북 대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거 왜 거짓말하고 그러십니까? 예. 예. 자, 여러분 지금요, 이 기사는 분명히 망치 부인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예, 여러분 널리 알려주세요. 예. 지금, 이 헤럴드 경제에 최정호 기자는 분명히 망치 부인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망치 부인은, 북한의 사이트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망치 부인의 남편도
북한의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북한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북계에서 와가지고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종북주의입니까? 예? 왜 이렇게 허위 기사를 쓰십니까? 예. 연평계의 한 네티즌은,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은 지금 이제 요 뒷부분에 연평계의 주장을 쭉 썼어요. 기자님이 연평계리세요? 지금 이 최정호 기자님께서 연평계리십니까? 그래서 연평계 입장만 쓰신 거예요? 아니, 기자님께서 여러분, 이 기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직업이 기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망치 부인의 직업이 기자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망치 부인의 직업이 기자입니까? 아닙니까? 주부이죠? 무직이고 주부죠. 자, 그러나 헤럴드 최정호 기자님은 기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최정호 기자님은 기자입니까? 아닙니까? 기자죠. 직업이 기자예요. 직업은 기자예요. 직업은 기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자는, 그러면 기자는 네티즌의 입장을 양쪽을 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 헤럴드 최정호 기자님이 결정적으로 실수하신 부분은 기자의 생명은 뭐다? 객관성입니다. 기자의 생명은 객관성. 그죠?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연평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썼지 연평계를 비판하고 있는 망치부인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입장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이 최정호 기자님은 본인이 기자의 직업을 가질 소양이 없다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정호 기자님이 정식으로 기자이려면요, 공정해야 됩니다. 연평계리 뭘 주장했고 망치부인이 뭘 주장했는지 정확한 정보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짓말했죠. 망치부인은 북한 찬양 사이트의 접속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했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은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호 기자님은 그 내용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저 거짓말한 거예요. 망치부인의 종북주의를 서울대 경영학과가 비판했다. 사실을 왜곡했죠. 또 망치부인은 천안함 사태가 정부의 음모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망치부인이 정부의 음모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두 번째 허위사실. 또 연평도 사태가 남한의 북침이고 북한의 자위권 행사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 허위사실 3가지고, 따라서 기자의 첫 번째 생명, 정확성,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사실 보도를 왜곡해서 첫 번째 죄. 두 번째, 기자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연평계의 입장을 얘기할 거면 망치부인 쪽 지지자들의 입장도 분명히 거론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한 줌도 안 되는 연평계 입장만 보도하고 망치부인 쪽의 1,몇백 명의 지지자에 대한 주장은 싫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기자가 얼마나 불공정한가. 어저께 연평계에서 온 사람들 다 합쳐서 몇백 명? 400명밖에 안 돼. 왜? 망치부인 평상시 시청자 1,100명이에요. 근데 어저께 시청자 1,500이야. 그러면 400명밖에 안 되는 연평계에 늘어난 게 400밖에 안 돼요. 400명밖에 안 되는 연평계의 입장은 쓰고 나머지 1,100명 망치부인 지지자들의 입장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님은 공정성도 어겼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기사도 아니죠. 접으세요. 기자 그만두세요. 님은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 같지도 않기 때문에 쉽고, 저는 4가지 주장합니다. 최정호 기자님 반론 있으면 기사로 쓰시든지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해명 안 하시면 이거 언론중재위원회로 갈 겁니다.
예. 이를 지켜본 한 네티즌은 특정 지역이나 당색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일방적 주장이 아닌 균형 잡힌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진보와 보수 여야의 대립이 아닌 것이 진정한 올바른 정책인가 냉정히 바라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나는 맞다고 봐요. 진정한 토론은 자신이 던진 토론 주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중간에 주제를 바꾸거나 반론을 하라니까 반론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자꾸 다른 주제로 가는 거, 그거는 균형 잡힌 토론 자세가 아니죠. 예, 저는 마지막 말 하나는 내가 인정을 해요. 예. 여러분, 지금 헤럴드 경제에 정치부에서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오늘 아침 11시 34분 항의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앞으로 헤럴드 경제 기사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 사건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앞으로 그 헤럴드 경제 기사는요, 반드시 이 사건을 참조해 주십시오. 1100명의 네티즌이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입장만 마치 모든 네티즌의 입장인 것처럼 쓴, 예, 북한의, 이 헤럴드 경제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허위, 왜곡 보도를 하는, 신문사라는 거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예. (1년을) 하루같이 허위 왜곡 기사만 쓰다 보니, 예.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이 부는 이유로 비가 내리면 술 한 잔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말이야. 종북주의라니. 씨발. 왜인지도 모르게 밤하늘 어느 별 하나 너를 닮은 것 같아 흘러가는 구름조차 너인 것 같아 셀 수조차도 없이 많은 이유로 이적성 없이 접속한 경우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자, 님께서요, 이적성 증명 가능하십니까? 이적성이라는 거 증명 가능하세요? 예. 이적성이 있든 없든 북한 찬양 사이트를 수시로 드나드는 행위는 나는 국가보안법으로 막아야 된다는 게 나의 주장입니다. 예. 내어주던 네 가슴이 예. 너무 그리워 고개 숙인 날 다시 살게 했었던 웃음소리 듣고 싶구나 너무 사랑해 누구는 이적성이 있고 누구는 이적성이 없다.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나 욕하러 갔다. 그리고 간첩질할지 누가 합니까? 야, 우리 민족끼리 가서 털자. 그래놓고 북한 찬양 사이트로 인도한 애들, 걔네들이 간첩이 아닌 거 어떻게 아십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야,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가서 털자. 그 털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간첩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있는 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가서 북한의 일방적인 체제 선전 기사를 보게 되면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에요? 정말 웃기는 것들이지. 기자가 허위사실 썼어요. 예. 평생을 1년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할 것만 같아 너무 사랑했나봐 아직 사랑하나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네. 무엇보다 최종호 기자는 망치 부인이 졌다 라고 인정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왜곡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승패 조작입니다. 승패 조작이에요. 망치 부인이
연평 갤러리에게 졌다라고 인정한 건 뭡니까?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너희들의 주장에 졌다. 망치부인 졌다라고 얘기한 거는 연평 갤러리가 주장하는 북한 찬양 사이트의 접속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졌다라는 거지. 언제 망치부인의 종북주의를 비판한 거에 졌다라 했어요. 이런 어떻게 허위사실을 기자라고 할 수 있어. 이 최정호 기자 누가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헤럴드 경제 정치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야. 당신네들 기자 관리 이런 식으로 합니까? 헤럴드 경제가 이런 신문이었어요? 이렇게 눈 뜨고 19,000명이 지켜본 진실을 왜곡하는 거, 그게 헤럴드 경제 수준입니까? 정말 내가 예. 그 조국의 아들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연북계 이런 사람들의 만행을 그냥 참아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만행을 그냥 참아주고 있는 국정원에 전 더 문제제기합니다. 아니 북한 찬양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는데 그게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니요. 도대체 국정원 뭐 하는 겁니까? 예? 북한 찬양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난 도대체 우리나라 국정원 뭐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문제제기합니다. 그 연북계에서 망치부인을 욕하고 있는 아이들, 네, 그거 다 스샷 뜨셔가지고요. 그거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한 큐에 저 정리하겠습니다. 네티즌들은. 여러분, 제가요, 어제 방송에서 소위 그 북한,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의, 그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의 경영학과 졸업생의 발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세요. 어제가 9일이었지? 지금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분들 로그인하고 추천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추천하고 출석 체크는 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추천 3표 선수. 그러나 고1로 계산이 안 됐어요. 지금 806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발신자 번호 없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였어? 자, 안 됐지만, 여러분 모두, 팬쉴드? 우리 팬이란 증거 있어요? 우리 팬이란 증거 있어요? 우리 팬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팬들을 모욕하지 마시고요. 자, 님들의 그 발신자 정보도, 7784님이세요? 예, 맞아요.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건 우리 다 같이 봤죠. 이제 6781. 6781가 대표 선수예요. 자, 6781 전화 받아요. 6781 말고 단 한 사람만 전화해도 6781 단 한 사람만 6781 말고 단 한 명만 전화해도 기회 박탈 왔어. 망치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생입니다. 누구요? 어저께 저랑 전화했었던 서울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 이준호 씨?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말씀하세요. 어저께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네.
제가 좀 인터넷이나 좀 책 같은 걸 좀 봤어요. 네. 봤는데 이제 어저께 망치 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이랑. 어떤 부분이요? 망치 부인님께서는 어저께 그 국정원에 전화했더니 네. 단순 접속이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네. 어? 그건 우리 다 같이 봤죠? 네, 저 봤어요. 근데 제가 전화해봤어요. 네. 어저께 바로 새벽 5시, 오늘 아침 8시, 예. 12시 한 4번 정도 해봤는데, 국정원에. 네, 일단은 공통적인 답변은 네. 결론은 자기네는 확실하지 모른다. 그리고 자기네 알기로는 통일부에 사전 승인을 받으면은, 일단 그 불법은 아닌데, 사전 승인 없이 단순 열람하는 것도, 처벌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건 통일부로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통일부에도 연락을 해봤어요. 예. 거기서도 모른대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어떤 답변 드렸냐면은, 안 그래도 이거 단순 접속이 이제 그 위법이냐 아니냐를 여러 군데서 문의했기 때문에, 네. 자기네가 예.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그것이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해석되는지를 의견을 올려놓는데요, 앞으로. 네. 예. 조만간. 앞으로 올리겠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말씀하신, 망치 부인께서 말씀하신 단순 접속은 국정원에서 얘기한 단순 접속은 위법이라는 얘기는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건 저의 오류가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의 오류죠? 예, 하여튼, 예, 그쵸. 네. 그런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어저께 조문이랑 국법법 조문이랑 판례론 두 개를 다 읽어봤어요. 네. 네, 국법법에는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 없어가지고 그 정확한 그 문구는 전화 다 모르지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단순 접속이 만약에 처벌이 되려면은 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도 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존립과 안전을 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립과 안전이 무엇이냐? 예.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번 사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탈북자가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을 잡유를 해서 정보를 빼내다가 걸린 사실이 있어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러니까 북한에 허가 없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들어간 이유가 뭐 북한에 이익을 주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에 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빼놓은 거야.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망치 부인이 주장하신 그런 논리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지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법원이 어디라고 표현했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법원 판례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들으신 분, 못 들었으면 다시 듣고요. 지금 전화하신, 이 서울대 경영학과 이 분이, 졸업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대법원 판례라고 얘기하셨죠? 다시 들려드려요? 사실을 알고도 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존립과 안전을 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립과 안전이 무엇이냐?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번 사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탈북자가 들으셨죠?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법원 판례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시크남님, 스피커를 키세요. 예. 우리 시크남님은 강퇴, 예. 오늘의 조국의 아들님 감사하고요. 계속 갑니다.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을 잡유를 해서 정보를 빼내다가 걸린 사실이 있어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러니까 북한에 허가 없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들어간 이유가 뭐 북한에 이익을 주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에 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빼놓은 거야.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망치 부인이 주장하신 그런 논리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례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은 또 대법원 나왔죠? 인지를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존립과 안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법원은 이 사람이 북한에 단순하게 잠입한 거는 한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을 해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검사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서 잡혔으면은 한국의 그 뭐랄까 오히려 역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야 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해서 기소를 한 건데 기소한 측의 입장은 예.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부정했어요. 검사 입장을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가능성뿐이고 너무 심한 비약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 사람이 무죄다. 이렇게 그 부분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네, 가서 이번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없이 사건도 모르는 거지. 이번 접속 사건도 해킹한 거 있잖아요. 해킹한 사건도 아까 말씀드린 그 탈북자가 북한에 잠입을 해서 정보를 빼온 그 행위랑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에요, 지금. 그거는 이제 님의 주관적 해석이시고. 아니죠. 그럼 이제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게 해킹한 사건이,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에 나온 탈북자가 북한에 잠입을 해서, 그 정보를, 북한의 정보를 빼놓은 거랑 어떤 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사건의 주체가 다르고 사건의 내용이 다르죠. 주체가 다른 게 뭐가 다르다시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게. 그러니까. 아니, 일단, 지금 님께서 대법원 판례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 거는 내가 알고 있기도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 안 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북한에 직접 가서. 공부 다 했었어요. 아니, 북한에 직접 가가지고 이제 사고를 치고 대법원 판례까지 간 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혼돈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자, 그 사람은 지금 북한에 가서 해를 끼쳤잖아요. 그죠? 해를 끼쳤고, 그 사람이 기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상, 그렇게 북한으로 무허가로 가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거를 이제 이 법 집행부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죄다 판결했다. 맞죠? 그 법원에서는요. 네. 그 사람이 해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설명하신 사례를 분석해 보면, 내용이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님이 주장하신 사례를 분석해 보면, 네, 내가 이제 얘기를 분석해 보면, 네. 검찰은 기소한 측은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 무허가로 갔기 때문에 나는 그 기소 자체는 공정했다고 봅니다. 그 기소의 공정성은 법을 정확히 적용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는 순수했고 북한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갔다고 할지라도 일단 현행법을 위반했으니까 기소가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의지를 따져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나만의 문제가 됐느냐, 나만의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느냐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다잖아요. 맞습니까? 제 해석이? 네. 그죠? 네. 나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봐. 기소도 잘했고 판결도 잘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세요, 그 양수 부인님,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네. 검사의 기소를 갖다가 기각을 했다는 얘기는, 예? 검사의 대법원 판결은요 기각된 게 그 아니거든요.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검사의 주장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망치부인께서 지금 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잘못인 거고요. 기소가 됐어요. 그 기소라는 건 현행법상 그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기소라는 게 뭔데요, 도대체? 재판에 회부함. 공소 제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예, 재판에 회부를 해서 예, 그 예. 재판이 열렸다는 건 그 법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 판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재판부에서 판결했는데 이 사람의 의지를 네. 자, 이 부분에서 이분이 끊임없이 대법원 판례라고 얘기한 사건이 대법원 판례가 아니랍니다. 이분이 대법원 판례에서 기각이 됐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셨는데요. 이 사건이 대법원 판례에는 없는 사건이래요. 예. 지금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사건 번호를 그 우리 연북계에서 올려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1심 법원이랍니다. 예.
1심 법원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대법원 판례라고 계속 우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그러면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일까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를 이 사람이 그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결국에 법적 해석을 지금 아까 마치부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 논쟁은 해석을 필요가 없고 드릴게요, 일단.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필요가 법적 없고요. 해석을 가지고 우리 사건으로 갑시다. 불법이다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 오빠, 판례도 인정을 안 오빠, 하시면은 대법원에서 자, 근데 오히려 좀 좋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럼 대법원 얘기로 할까? 좋아, 대법원 얘기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자, 잠깐만요. 지금 대법원 얘기로 할까요? 대법원께서 그 일방적으로 그 말씀 아니,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법원 얘기로 갈까요? 대법원 판결을 갖고 얘기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결 내용보다 지금 제가 어이가 없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 딴 예. 얘기하지 마시고 법을 대법원 대법원이 판결만 갖고 자, 지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 이 해킹 사건하고 무관한 알 수 없는 대법원 사건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대법원 판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얘기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뭐 잘못했나요? 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뭐 잘못했나요? 대법원 판례 얘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분이 뭐래요? 그 얘기하자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 이거 보세요. 저하고 대화하실 겁니까? 전화 끊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잘 들어요. 들어도 될까요? 대법원 판결 내용만 갖고 얘기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걸로 얘기를 시작하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럼 대법원 한마디 판결에서 이 사람이 남한 정부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했는지 이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판결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그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못 읽어봐갖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님의 주장대로라면 그 사람이 남한 정부에 위해를 가하고 적국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다라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맞습니까?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얘기를 해야 다음 얘기가 나갑니다. 예, 맞다고 맞죠? 그럼 넘어가서. 하시죠. 그러면 예. 이번에 해킹 사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근간, 국가의 위난을 가져오는 사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평가할 때 네. 국가보안법을 평가할 때 박기범님께서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들으라고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듣기도 전에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해킹 사건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지금 이 남북 간의 대화를 왜 합니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 대화 아닙니까?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6개 나라가 다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과 북의 대화 주체인 저쪽 우두머리에 대해서 모욕적인 해킹을 하면서 남북 대화 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 이거 국가적인 위난 사태를 가져온 행위 아닙니까? 여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미 제가 그래서 판례를 들어드는 거잖아요. 판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판례에서 이미 그거는 그런 식의 지금 비약은 너무 지금 뭐 비약이라고는 그게 왜 비약입니까? 그 지금 남북에 제가 더 따지 지금 12월 27일까지 지금 12월 27일까지 남과 북이 전쟁 위기였던 거 아시죠? 끊어졌던 북미 간의 대화가 망치분이 생각이세요. 그거는 네? 언론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처음에요. 망치분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죠. 제 생각을. 네. 맞췄습니까? 자, 일단 아까 망치부님께서 이제 그러셨는데 그 대법원 판례와 이번 해킹 사건은 주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주체가 다르다는 게 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범인이 다르잖아요. 범인이. 일단 아직 말씀 다 안 드렸어요. 네. 예. 그리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신 부분도 네. 제가 주위에 법 공부한 사람들을 제가 전화해보면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게 없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제 변호사, 판검사 친구 다 전화해봤어요, 한 명씩. 근데 사건은 매우 지금 본질이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자, 이 판례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들으셨죠? 변호사, 판검사들에게 다 확인을 받았다.
있지도 않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변호사 판검사들에게 다 자문을 구해서 동의를 받았다 들으셨죠? 네. 지금 변호사하고 판사 친구들이 있지도 않은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건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예. 들었죠? 네. 본질이 비슷하다고 얘기합니까, 판검사들이? 질문 역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보세요? 자, 이제 이게 여보세요? 인터넷이 끊기는 장면이에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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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78 하나님 다시 전화 주세요. 예. 678 하나님. 네. 678 하나님 미안해요. 우리 집 인터넷 전화가 끊겼어요. 예. 678 하나님 전화 받습니다. 네. 예. 678 하나님 전화 주세요. 예. 예.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여보세요? 예, 좀 아까 우리 인터넷이 전부 다 끊겨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미안해요. 그 전에 아까 하던 얘기, 그 판검사들이, 제가, 어저께 실수로 저를 강퇴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방에 못 들어가서 지금 좀 불편하게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좀 풀어주셨으면은, 예. 뭘 하셨길래 강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아마도 님께서, 전화를 끊은 다음에, 연북결의 일반적 주장을 하셨는 모양인데요. 예, 그거는 강퇴는 못 풀어드리고, 하던 얘기 마저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 아까 하던 이제 얘기를 정리해서 하시죠. 대법원 판례와 이게 같다라고 변호사와 판사들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1번. 그러니까 이거의 지금 쟁점은, 망치부님께서 계속 주장해 오신 거는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면 가린대요. 근데, 네. 저희가 이 법의 결국에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건데, 네. 대법원에서까지 인정하는 이 사실을 망치부님께서 계속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은, 저희가 지금 누구의 지금 판단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라는 건지, 이거는 저희 망치부님께서 이 사법부 체계를 흔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결국에 지금 망치부님의 판단을 좀 따라서 저희가 불법이다, 아니다, 이거를 하라는 얘기신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한 경우는, 국가를 위기로 빠뜨렸느냐, 안 빠뜨렸느냐, 적에게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그랬을 때 지금 님이 갖고 오신 판례는, 이 사람이 북한에게 이로운 일을 안 했고, 또 우리 남한에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나 이번에 해킹 사고는 지금 남북이 전쟁 위험 속에서 전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추진 중인데 남북 대화의 대상인 북한의 수장을 공격을 한 사건이고 네. 거기에서 이것을 국가의 위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의 독립을 그러면은 망치부님께서 말씀 요지는 예. 이 해킹 때문에 잘못하면 자, 여기서 이제 주제가 딴 데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분의 논지는 다 보셨죠? 대법원 판례인데 왜 나한테 부정하느냐? 예. 자, 여러분 이거 다 보셨죠? 지금 대법원 판례인데 왜 나한테 부정하느냐? 있지도 않은 대법원 판례를 들이댔고요. 더 중요한 건 있지도 않은 대법원 판례를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대법원 판례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더러 왜 그 대법원 판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이분은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례 얘기를 했죠. 그 대법원 판례가 있지도 않은데 그 있지도 않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왜 나더러 인정을 안 하니? 제가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희독경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중계방에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지금 그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인정을 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디포미티님, 뭐, 자신과 다른 사람은 무조건 적대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디포미티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좀 써주시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있지도 않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걸 인정하라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분이. 난 돌아버리겠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국가적 위난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예. 관계가 나빠서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남한의 존립과 안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신 거잖아요. 그죠? 전쟁 위험이 있는 속에서 남북 대화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 수행에 방해가 된 행위라는 거죠. 아까 그 사람은 그런 행위를 했다 해서 국가에 큰 방해가 된 게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남북 간에 없다고요? 대법원 판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님께서 얘기하신 대법원 판례도 정확하게 사건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검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전화를 할 때는 컴퓨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럼 뭐 검색을 하면 뭘 하고 나와요?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 그 사건은 발생은 언제였고 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든지. 그거는 망치민크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를 찾아. 그러니까 이제 검색어가 뭐냐고요. 예? 제가 지금 모른다니까요. 지금 컴퓨터 앞에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그 나중에 대법원 찾아- 판결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님, 몇 년도에 저기요, 일어나가지고- 예, 잠깐만요. 님께서 저한테 그 해킹 사건이 아닌 어떤 대법원 사건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님께서는 그 대법원 사건을 공지를 해놓는다든가.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 말에 끼어들고 있어요? 누가 누구 말에 끼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말에 끼어들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구 말에 끼어들고 있냐고. 누가 누구 말에 끼어드는데 끼어든다고 자꾸 얘기하고 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법조인이 어떻게 해석했다. 이런 근거 자료를 대시면서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님이 알 수도 없고 검사가도 모르는 어떤 모종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이 사건과 흡사하다고 님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흡사하단 그런 무수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국가에 어떤 위난 상태를 끼쳤는지 또 북한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됐다. 그 대법원의 판결 존중한다니까요. 하지만 이번 해킹 사건은 남북이 전쟁 위기에 있고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전부 다 지금 대화해야 된다. 하다못해 일본까지 나와가지고 남북이 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 해킹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이 평화와 번영, 국가의 존립을 방해하는 행위냐 아니냐. 이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짓 아닙니까? 그게 저의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론. 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그 사건이 몇 년도 일어나냐, 이건 지금 여기서 전혀 중요한 요소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빼고 해킹 사건으로 아니, 가서. 계속 저한테 그랬죠. 몇 년도에는 가져와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부터 답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제발, 말할 때 끊지 말으세요. 네. 웬만하면 망치부인님 님도 내 말 끊지 마시고요. 하려고 이제 노력.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얘기할 때 계속 떠든 게 누굽니까? 지금 내가 쭉 주장을 할 때 계속 끼어든 게 누구예요? 내가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망치 부인님 어쩌고 저쩌고 계속 끼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죠? 자기 말에 끼어들지 말래. 아니 이건 무슨 나라 법이 그래?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갖고 되는 답변은 그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국가 존립의 이게 그 안전에 네. 아니냐 하는 행위에서 예.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대법원 판례 탈북자 예와 지금 네. 핵심 사건은 매우 지금 비슷하다고 해요. 주변에 소위 말씀하시는 법적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네. 그러니까 법원 판례 끊지 마세요. 아까 얘기하신 남북대화에 이게 우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 비약이라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해킹 행위가 남북 대화를 대법원 해칠 수 판례라고 있다는 그거에 얘기하고 대한 있죠? 입증 책임은 망치부인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망치부인이 검사시면은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망치부인한테 있으신 건데 그 입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수로? 이게 이제 남북 대화에 지금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화가 되고 있는지 안 해 입증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여보세요? 지금 또 제가 전화 끊긴 건가요? 아니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 지금 남북 대화에 이것 때문에 차질이 왔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차질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지 한번 입증을 한번 해보세요. 저를 검사로 임명해 주시면 입증 가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패스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검사로 인정을 하면 네.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니까 그 아니,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입증을 지금 한번 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증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손해배상 같은 걸 저희가 청구를 할 때 그 손해배상 저희가 일반인이 알기로는 뭐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손해를 입증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은 인정하는데 이 비용을 사건은 얘기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죠. 자, 그럼 입증하고 그러면 있어요. 자 제가 언제쯤 저한테 말할 기회 주실 건가요?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 이제 제가 말을 해도 되나요? 자, 객관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방해가 될 때 우리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국가보안법이 있지요. 네. 그죠?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자, 지금 이번에 해킹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총 들고 나가 싸울 수 없으니 이 사이버상으로도 싸운 건데 그게 뭐가 죄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해킹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북한의 우두머리를 욕한 게 뭐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한에서 전쟁 위기, 싸움을 고조시키는 것보다 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어딨죠? 계속 말씀하세요. 자, 저의 주장은 지금 이 행위는 남북 간의 대결과 언제까지 저가 말할 수 있죠?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끌시라고 얘기할 때까지 제가 들을게요. 그러면 끊고 들어오겠다는 얘기네요. 제가 3분 안에 얘기할게요. 네. 지금부터 17분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자, 국가의 위난 상태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남과 북은 지난 2007년 겨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잘못된 대북 정책을 펴왔고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 전쟁 위협까지 갔고 지난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 당선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결론적으로 중단되었던 육자회담까지 복구해야 된다라는 국제적인 조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이제까지 단절했던 대화도 우리 남북한 문제 때문에 다시 미국의 주지사가 북한에 들어감으로써 대화가 재개되는, 그래서 뉴욕의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복구되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고 그런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피해로 다가옵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것으로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적인 위험이 없다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많은 바이어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위축되고 문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명예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 강화되고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간다라면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남한 국민들, 남한 경제인들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남북 간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지금 미국도 중국도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지지난주에 육자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겉으로 언론에다가 대화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은 대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뒤통수 치는 행위지, 가서 대화의 대상에게 가서 모욕을 하는, 해킹을 하는 것, 그게 국가의 명예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국가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자, 여기까지가 저의 1차 주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의 말에 대한 반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거지. 네. 지금 해킹회의가 남북 대화를 해줬다는 그 입증은 전혀 못하고 계세요. 그 입증을 해달라는데 왜? 그러면 그 입증할까요? 그러니까 그 입증을 할까요? 그래, 제발. 예. 남북 대화 모드를
왜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됩니까? 네, 근데 입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적에서 그 입증이라는 걸 여기서 만약에 입증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대화를 저희가 어떤 무슨 회담을 가지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사건 이 때문에 회담이 취소됐다든지 이러면 그게 입증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했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 나빠서 경제 주가가 떨어지고 그거는 굉장한 비약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오늘 돌을 저기 던졌더니 저쪽에서 태풍이 날라오더라. 그러니까 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대법원 판결 사례를 가지고 이것과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비약이고요. 저기요. 그다음에 지금 분들 대법원 판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전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검색어라도 좀 얘기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남북 간의 대화에 띄워줄 겁니다. 이번에 해킹 사건으로 남북 간의 대화에 방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저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입증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죠? 자,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일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남북 간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남북 간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네.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뉴스에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은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됐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재개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으로 이 사건 이후에 남북 대화가 그냥 추진된다라면 저의 오류겠죠. 그죠? 네. 저의 오류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안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북한이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미리 사과하면. 지금 보세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됩니까? 북한에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면 님한테 넘겨야 됩니까? 저 잠깐 넘겨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망치부님께서 얘기하신 거 중에 스스로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지금 공식적인 입장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이번 해킹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만약에 받아내자 했으면은 남한의 존립과 안전 해킹 행위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개연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현재 아무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가 예. 저희 남한을 위협하고 대화를 위협하는 이런 거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위가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망치부님께서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지금 아직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은 님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하고 나서 그때 방송하셔도 아무 늦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음에 해도 늦진 않다. 예, 그럼요. 지금 망치부님께서 얘기하신 그 주장들을 제가 그대로 받아쳐서 그 논리대로 제가 받아친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다. 아이들을 가리기에는 예, 자, 국정원도 뭐냐면은 국정원도 보세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은 왜 지금까지 합법이다 아이들을 판단을 미루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도 지금 판단 안 서는 거예요. 이거를 망치부님께서는 무슨 수로 지금 혼자서 불법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거를 아예 결론을 지으시는데 제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님께서 망치 부인이 왜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방해가 된 행위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남북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가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비약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거는 제가 그냥 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위기 상황 맞아요. 위기 상황은 맞죠. 위기 상황이고 남북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인 건 맞죠. 우리나라한테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남북이 위기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님은요
자기 말은 끊지 말라 그러면서 제 말을 계속 끊고 계세요? 저는 말을 끝나신 줄 알고 이제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22분부터 3분 동안 쓸게요. 네, 네.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대한 저의 그 주장을 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지금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결국은 지금 국가의 위난 상황인데 국가의 위난은 뭐냐? 결국 전쟁 위기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전쟁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상황에 대화와 타협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다.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해석은 정부에서 합니다. 정부에서 하고 그 정부에서 이거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라면 전 받아들일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이 논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북겔이 처벌을 받으면 인터넷이 깨끗이 정리가 되니까 다행이고 처벌을 못하면 국가보안법에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니 다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게 저의 주제거든요. 연북겔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연북겔이 처벌을 받으면 그 인터넷상에 그 헛소리하는 애들이 사라지니까 다행이고 연북겔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에 허점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행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국가의 존립과 안정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는 그 애매한 문구를 가지고 정부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괴롭히고 활동을 위축시키지만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짓거리를 해도 그냥 방기하는 이중적 잣대를 분명히 적용해왔고 지금 이번에 국가적인 존립과 안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뭐냐라는 화두를 던졌다라면 지금 남북 간의 대화와 타협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이보다 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근데 님은 이걸 비약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해를 지금 못하고 계신 거고 남북 간의 이 대화와 타협이 그러니까 대화와 평화의 모두가 깨진 것이 북한 탓이다 라는 것이 님들의 주장이라면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2008년부터 잘못된 정책을 펼쳐왔고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니 북한의 잘못으로 남북 대화가 단절됐다라는 주장은 대단히 편협한 주장이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제 1분 남겼어요. 네, 넘겨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 어저께부터 제가 사실 전화를 처음에 이제 걸었던 계기가 뭐냐면은 망치부님께서 자, 이 부분부터 지금 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저하고 지금 논쟁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예. 자, 어떤 반론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굉장히 그 주제와 근거를 정말 혼동해서 가지고 요리 같다 저리 같다 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토론의 방법이 굉장히 틀렸다. 이 차원에서 전화를 걸었다가 오늘은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망치 부인의 주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토론의 자세가 틀렸다. 저에 대한 모욕이죠? 그죠? 예. 지금 이 사람은 망치 부인의 이 그 국가적 위난 상태에 대한 주장에 반론을 하라 했더니 망치 부인이 토론 진행을 하는데 뭐 주제를 왔다리 갔다리 했다. 누가 주제를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누가 주제를 왔다 갔다 하고 누가 틀렸다는 겁니까? 자, 이렇게 먼저 저 사람이 망치 부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 지금 보셨죠? 예. 자, 지금 이 사람이 먼저 망치 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예. 그 내용까지 이제 제가 논쟁하는 이제 상황까지 온 건데 지금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고 왜 지금 이런 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그거를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러다가 세계 평화까지 지금 주장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지금 우려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이제 불법 위법이냐 아니냐 그거 가리면 될 거고 남북 지금 계속 똑같이 주장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그 해킹 행위가 남북 대화에 해를 끼쳤다 그러시는데 제가 입증하라는 거에서는 전혀 입증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위기예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해킹했기 때문에 지금 남북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긴장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해킹이라는 행위가 지금 이 긴장 관계가 더 악화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망치 부인이 주장하신 그 국법법 위반에 이제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지금 저희가 연북계에서 계속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망치 부인님께서 이거를 걸고 넘어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과거에 자기 동지들이, 그러니까 망치 부인 동지들이 억울하게 국가보안법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역용해서 국가보안법에 폐해를 알리자, 아니면 없애자. 이게 지금 주 목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맞다고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스스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국가보안법이 옛날에, 코골이식으로 해서, 동지들은 이렇게, 가뒀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기 유리할 때를 해석을 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동지라는 표현을 썼나요? 예. 제가 궁금한데요. 제가 어제 아까 이틀 동안의 토론 중에서 나의 동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예. 제가 저의 동지라는 표현을 썼나요? 그거 들으신 분? 없죠? 지금 논쟁에서 전혀 지금 중요한 사실이 아닌데, 그게 논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망치부님께서 본심이 나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제가 이 논쟁을 시작한 주제가 국가보안법 적용의 이중 잣대가 이 논쟁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님의 이해력의 차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법이다를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국가보안법에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지 하나를 정하셔서 얘기하셔야지. 망치부인이 분리하셨더니 이래 갔다가, 유리하셨더니 이래 갔다가, 그러면은. 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요. 알겠죠. 자, 저는 지금 입법부에서 만든 법의 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의 전문을 이제까지 적용해왔던 사례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국가 전복 기도와 이적행위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명박 정부와 그 이전의 정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정권들이 법을 적용해왔던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중잣대로 적용해왔다. 즉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친북행위고 그건 무조건 적에게 이로운 행위다라고 이제까지 풀어온 국가보안법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오늘 논쟁을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님이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님의 님의 역량이에요. 님의 역량이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킹행위가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에 대한. 말씀 끊어도 될까요? 잠깐? 싫어요. 네. 싫다고요. 영향을 지금 얘기했었는데. 싫다고.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한 차례잖아요. 지금 끊어도 되냐고 해서. 안 된다 그랬다고 내가.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안 된다고. 싫다고. 예, 말씀하세요. 네. 해킹행위가 남북 대화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에 근거를 대라. 라는 님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댈 수 없어요. 왜? 아직 남북 대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남북 대화가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남북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쪽이나 북한이나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 뭐 하나만 잘못하면 이 대화는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연북계리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넘깁니다. 화가 났는데 듣다가 아까 역량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자, 이 부분에서 대화가 중단되면 연북계리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저의 주장에 대한 이분의 반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법을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님도 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아직 왜 말을 끊으세요? 님이 끊었으니까. 성에 이제 발언을 안 하고 그 사건만 가지고 하지 그런 식으로 하진 않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망치부인님 민법이나 형사법 아니면은 상법 그런 거 공부해 보신 적 계셨어요? 민법, 형법, 형소법을 구체적으로 법전을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1회독 안 하셨죠? 네? 1회독 안 하셨죠? 한 번도 그 법전을 다 읽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죠? 네. 저는 그거 다 몇 번씩 봤어요. 자, 이 사람 뭐라 그랬죠? 자기는 형법, 형사법, 민법을 몇 번씩 봤다. 들으셨죠? 이 사람이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 지금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법원 판결과 지방법원 판결을 구분 못하는 것이 죄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본인 입으로 변호사 판사한테 대법원 사례를 자문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형법, 형사법, 민법을 다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과 지방법원 판결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그거, 당신이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 그거는 전혀 틀린 소리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신 영장이고는 안 된다. 그것도 분명히 틀리신 얘기고, 그거는 사과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랑 토론하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아니에요. 얘기도 아니고. 제가요, 이 사람한테 법을 몰라서 그랬다라는 얘기 하는 거 들으신 분?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 들으신 분? 예. 여러분, 제가요, 이 사람한테 님이 법이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 없죠? 그런데 나더러 자기한테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지금 또 덮어 씌우고 있죠. 지금 님이 저한테 토론하는 자세하고 예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까 님 뭐라 그러셨어요? 망치 부인이 토론을 풀어가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둥, 오류가 있어서 화가 났다는 둥.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표현은요, 그게 바로 예의 없는 거예요. 영락이라는 건요, 그 표현을 좀 아니, 님께서 저더러 오류가 있다는 둥, 망치 부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둥, 그렇게 전화를 하신 다음에, 아니, 지금 저한테 토론의 자세, 말을 왜요? 저기 지금 내용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으세요? 네? 우리 논쟁을 계속 갈 자신이 없어서, 지금 논쟁을 자신이 없는 게 자세로 아니라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표현을 쓰시는, 아니, 님께서 먼저 쓰셨잖아요. 맡기실 때마다 인신 비하성, 인신 공격. 아니, 이거 봐. 님이 먼저 쓰셨잖아요. 근데 망치 부인 말에 화가 났다는 둥. 자, 지금 남북 대화가 중단되면 연평계리 책임질 거냐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네, 우리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이분의, 대답입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예요. 저에 대해서 계속 그럼 우리 논쟁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토론 자세? 그걸 주제로 갈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 토론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토론 매너 문제로 갈까요? 그럼요, 예, 가세요, 예. 그게 주제예요? 아니,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중간에 지적을. 그러니까 드린 님께서 거예요. 지금 지적을 하셨다는데, 지적이라는 표현보다 더 모욕적인, 자요, 님, 제가 볼 때는요, 님은 더 이상 토론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님께서는 이 논쟁에서 저를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토론의 자세라는 동, 주제를 이탈하는 거죠? 내용 도피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네요. 주제 이탈이고, 주제를 돌리는 것이고, 예. 들어가세요. 아니, 남북 간에 대화 얘기 하자니까, 무슨 또 토론의 자세의 문제이고, 역량이 어쩌고, 아니, 그럼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망치 부인의 오류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지가 먼저 걸어놓고, 예. 자, 네. 자, 다음, 마지막 전화가 연북계의,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한 전화가 옵니다. 그래요. 다음 선수는 누굽니까? 예. 다음 선수, 예. 여러분, 주제를 이탈하는 건 뭐죠? 주제를 돌리는 것은? 네, 분명히 제가 확인해 드렸죠? 지금 이 주제를 토론의 매너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뭐라 그랬죠? 그걸로 가자라고 얘기했죠. 주제를 돌리고 싶다는 얘기죠. 주제를 돌리고 싶다는 얘기는 이 논쟁에 자신이 없다는 태도예요. 자, 다음 선수. 자,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있으면 내가 음악 틀어드릴게요.
자, 멍하니 너만 보고 또 보고 지금, 예, 여러분께서 지금 쭉 보셨지만, 예, 그 서울대 학생이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서울대 학생과의 논쟁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저의 종북주의를 비판했습니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의 종북주의를 비판했습니까? 제가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종북주의를 비판한 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헤럴드 기자님, 최정호 기자님, 님은 분명히 저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겁니다. 이 서울대 경영학과 이 토론 내용을 전편을 보여드렸지만 어디에도 저의 종북주의에 대한 비판 부분은 없어요.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기사로 쓰십니까? 원래 논리가 안 되면 주제를 바꿔. 뭐 지네들은 뭐 안 그러는 것처럼 비난하지 마. 너네도 그랬잖아. 나만 알던 네가 사랑하는 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점점 미쳐가는 것만 같아 네 입술에 이별이보다 그럴 리 없는데 예, 우리 안상수 대표를 위한 예, 노래죠. 행방불명인가 보다 그 모든 것이 꿈이라고 넌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2898이 다음 선수야? 이대로 가지 마 2898. 예. 정말이랄 수 없는데 자, 다음은 2898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예. 2898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예. (2898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요, 쟤네는 지네가 그 논리적으로 주제를 넘겼다는 거에 대해서 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막 억지로 이겼다고 쓰는 거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예. 뭐, 우리 중계방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주제를 돌렸다는 건 벌써 그 주제에서 졌단 얘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막 이겼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쓴 사람들도 딱 정리해서 봐봐. 몇 명 안 돼. 예. 2898은, 예, 싸워보지도 않고 졌어요. 예. 2898은 싸워보지도 않고 졌습니다. 지금 전화 안 하거든요? 2898님이 전화할 기회를 줬는데, 전화를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했어요. 자, 2898님은 넘어갔고요. 다음 대표 선수, 예. 그 2898님은 전화를 지금 아예 안 하셨고요. 네. 다음 대표 선수 누굽니까? 예. 전화 왔네요. 완벽한 논리를 보게 되십니다.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여보세요? 예, 망치부인이에요. 방송하고 실제 전화하고는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방송 볼륨은 줄이시고요. 예. 그 전화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 방송 볼륨은 줄이시고요. 예. 전화기 통화 내용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2898님, 혹시 소속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디에서 망치부인을, 링크부터 좀
줄이세요, 이 미친 씨발년아. 이 붓게 깐나 새끼야, 이 씨발년이. 이 애미다, 이 개새끼야. 그 전화번호가 5675-2898. 네. 네. 5675-2898님. 네.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논리적으로는 안 되겠지. 그래요. 그게 우리 연북계의 수준? 우리 연북계님들의 참. 예. 자,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제 그 방송에서 소위 연북계과의 토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다 보셨는데요. 자, 지금 보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헤럴드 경제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헤럴드 기사가 허위 사실입니까? 진실 보도입니까? 분명한 허위 사실임을 보셨지요? 서울대 경영학과와 저의 토론 과정을, 전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전편 내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날조되었으며 정확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기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기사임을 저는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따위 기사를 써가지고 김용석 시의원과 이경선 망치부인의 명예를 더럽히고자 했던 최종호 기자님은 그만 기자일을 접으세요. 더 이상 기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조선일보하고 스포츠 서울하고 그 서울시의원에 대한 기사를 지금 쓰고 있지요. 자, 그 기사 내용에 혹시 망치부인 남편이 해킹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다라고 쓴 기사 있나요? 예. 지금 분명히 밝힙니다. 자, 제가요, 우리 신랑에 대해서 쓴 기사 한번 보죠. 네. 자, 우리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 한번 누가 올려주실래요? 예. 조선일보에서, 우리 신랑에 대해서,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아까 중계 여기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예. 자, 제목부터가 거짓말이죠? 북사이트 공격한 네티즌 조사해야 주장. 여러분 지금 망치부인과 김용석 의원의 주장이 뭐예요? 망치부인과 김용석 의원의 주장이 북한 사이트 공격한 네티즌을 조사하라는 겁니까? 그 북한 찬양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국가보안법이란 얘기입니까?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조선일보 이거 쓰는 거 보세요. 이 쓰는 거 보세요. 북한 사이트 공격한 네티즌 조사해야 민주당 시의원 문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헤럴드 경제와 조선일보, 그 다음에 스포츠 서울, 그 다음에 데일리 시리즈, 이들이 모두 연북계림을, 바로 증명받았습니다. 지금, 김용석 의원 블로그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용석 의원 블로그 한번 보여드려요?
오늘 새로운 포스팅. 오세훈 4년 동안 부채. 왜 김용석 의원 블로그가 공격당하는지는 아시겠죠? 예. 오세훈, 예. 그 4년 동안 부채 급증, 민주당 복지는 나쁜 복지? 라면서, 예. 그 오세훈 시장 재테크의 달인, 서울시 부채는 급증. 오세훈 시장은 4년 동안 20억의 재산이 증가했지만 서울시 부채는 11조 4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게 지금 메인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메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죠? 예.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북한 사이트 공격이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사이트 접속이라고 했습니까? 북한 사이트 공격입니까? 북한 사이트 접속입니까? 이 접속을, 북한 사이트 접속, 국가보안법 위반자 처벌할까? 라는 내용을 지금 북한 사이트 공격한 네티즌 조사해야 로 바꾼 조선일보. 얘네들은 접속과 공격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예. 자, 그 다음에 북한 사이트를 해킹했다는 신문 보도. 해킹했다는 얘기는 신문 보도의 내용이죠. 조선일보가 기사화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북한 사이트를 접속해도 되는가? 당연히 안 된다.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런 접속을 조선일보가 버젓이 보도하는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아무튼 국가정보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자들을 색출해서 조사하라. 여러분, 이 내용 어디에 북한 사이트 공격자를 처벌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이 내용 어디에 그 북한 사이트 공격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요, 우리 연북겔과 조중동 및 친 이명박 언론들이 지금 김용석 의원과 망치 부인의 의견을 계속해서 왜곡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 글 쓰고 있는 분들 각오들 하세요. 예. 님들 글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언론사들에 대한 조치는 저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에 대한 조치는, 예, 지금 망치 부인과 김용석 의원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쓰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한 조치는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세요. 예, 지금 각자 당신들이 쓴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하세요. 나를 빨갱이라고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통신법상 인터넷 기기를 통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정보통신법상 인터넷 기기를 통한 블로그라든가 게시판을 통해서 일반 다중이 다 볼 수 있게 쓴 명예훼손이 아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죠? 예. 예. 각오들 하세요? 네. 우리 법정에서 만나요.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자, 여러분 지금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또 회의를 가야 돼서 제가 지금 또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시면서 김용석 의원과 망치 부인의 의견을 왜곡하고 빨갱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증거자료 스샷을 모두 떠주십시오. 예, 스샷을 모두 떠서 A, B, C, D, E, F, G
굿 할 때 G, 그 다음 friend 할 때 F, gf1027 골뱅이 파란닷컴으로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예, 현재 망치부인과 김용석 의원이 빨갱이다! 라고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망치부인과 그 김용석 의원은 빨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스샷 자료를 뜨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화면을, 이제 그 주소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 주소가 나오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화면에, 명백한 명예훼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자판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십니다.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그림판을 키시고 컨트롤 V를 누르세요. 컨트롤 V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시기 전에 파일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예. 파일 방식을 뭐라고 바꾸느냐 하면, JPG로 보내야 용량이 작아요. JPG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예, 오늘 날짜를 좀 써주시면, 예,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gf1027 파란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 법정 투쟁을 할 때, 예, 법원에다가 여기 인터넷상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위자료를 받게 되면, 예, 그 위자료를 받게 되면 후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상에서 망치부인과 김용석 의원이 빨갱이다! 또는, 인터넷 해커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 우리 벌금은 국가에 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 소송은 일단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서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민사로 따로 들어갑니다. 예, 3천만 원씩 요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아마 죄의 강도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돈 1,000만 원 정도까지가 나누어질 것 같아요. 아마 악의적으로 반복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더 무거워지는 걸로 압니다. 예,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거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반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위자료가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예,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게 좀 같이 먹고 살아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요 오늘 낮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내용이 어제 방송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계속 제 방송을 11시까지 보고 계시면 제가 11시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11시부터 지금 이 방송을 여기부터 지금 이제 5시죠. 11시까지 3번 정도 제 방송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기사를 프린트 스크린 한다. 그 다음에 그림판을 띄우고 컨트롤 V 한다. 그 다음에 저장 방식은 JPG로 한다. 예. 그리고 오늘 날짜 쓰시고요. 날짜고 이제 다, 그럼 파일 번호가 바꾸니까, 커지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와 날짜 번호를 써주세요. 예. 그니까, 앞에 날짜, 여러분 아이디, 그 파일명을, 예.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아이디를 또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니까, 오늘의 스샷 뜨신 날짜하고, 그 다음에 스샷 뜨신 분의 아이디를 같이 적어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오케이? 예, 다 알아들으셨죠? 예, 지금부터 3번 제 방송 보고 계시면 11시에 돌아올게요.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낮 시간 깜짝 생방송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메일 주소요. 다시 한번. GF, 예, 굿프렌드의 약자예요. GF1027 골뱅이 파란닷컴. 예. 강재정모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사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중계방으로 피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니저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예. 자, 명박거저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제 방송 보실게요.
너무 상심이 돼서.